미국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1,169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치로는 전 세계 집계 중 가장 많은 것입니다. 앤드루 쿼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인공호흡기 재고가 엿새 뒤면 바닥이 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1,200가 실제 수령 기간이 최대 5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저지의 스몰 비즈니스 긴급 지원금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소진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미국의 일자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3월 비농업 일자리가 70만 1천 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19 확산 속에 병원 의료 장비 부족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간호사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몬트퓨리 메디컬 센터 앞에서 간호사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뉴욕 내 응급 환자가 아니면 코로나19 테스트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웹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플로리다주 앞 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배에 갇힌 한인 부부의 아들이 도움을 호소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정부에 승객 하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1,169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치로는 전 세계 집계 중 가장 많은 것입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지난 24시간 미국의 사망자 수는 지난 3월 27일 이탈리아에서의 969명의 사망 기록을 넘어선 하루 최대 사망 기록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사이트에 미국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3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감염자 수는 24만 3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100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감염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현재 미국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 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은 국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앤드루 쿼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뉴욕주가 보유한 인공호흡기 재고가 엿새 뒤면 바닥이 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주정부 비축창고에 인공호흡기가 2,200개 남아있다고 밝히고 매일 밤마다 350여 명이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전하며 인공호흡기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bout 6 days of ventilators in our stockpile, meaning if the rate of usage, the rate of people coming into hospitals who need ventilators, if that rate continues, if the apex happens within that time frame, if the apex increases, if the apex is longer, we have an issue with ventilators. 이어 기업을 향해 개인 보호 장비를 생산하거나 생산을 위해 제조 시설을 전환한다면 전환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공호흡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연방정부는 뉴욕주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지원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쿠오모 지사는 뉴욕주 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르면 7일, 늦어도 30일 이내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정점에 도달했을 땐 7만 개에서 11만 개의 병상이 필요할 것이면서 현재 뉴욕주 전역에는 5만 3천 개의 병상이 있고 2개의 야전병원이 곧 개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쿠오모 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미국 전역에서 9만 3천 명, 뉴욕주에서 1만 6천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정부가 코로나19 경기 부양 패키지에 따라 개인에게 현금 $1,200를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실현 기간이 최대 5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원세위원회가 작성한 현급 지급 일정 문서에 따르면 계좌 이체 방식으로 수령하는 사람에게는 빠르면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IRS는 이달 중순까지 6천만 명에게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계획이지만 서류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라는 지적입니다. 우편으로 실물 수표를 받으려면 최대 20주를 기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좌 이체 작업 완료 후 3주가 지나면 종이 수표 지급 절차가 시작되며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주당 500만 장 정도가 지급되고 이렇게 모두에게 수표가 가는 데는 20주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입위 관계자는 IRS가 개인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려면 납세자 9천만에서 1억 1천만 명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소득 신고서를 냈지만 IRS에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기한 내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2주 안에 계좌를 통한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를 약속했습니다. Working with the Senate very quickly, and these will be payments to small businesses. We've talked about loan guarantees to critical industries such as airlines and hotels, and we've also talked about a stimulus package to the American worker.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조 2천억 달러 규모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소득에 따라 개인당 1,200달러, 부부당 2,400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를 돕기 위해 시행하는 스몰 비즈니스 긴급 지원금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뉴저지주는 최근 총 3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종업원 10인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최대 5,000달러씩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늘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지원금 신청을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최대 2,000여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직원을 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뉴저지주는 이와 함께 스몰 비즈니스 긴급 지원 융자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총 1,000만 달러를 투입해 연 매출이 500만 달러 이하인 사업체에 저금리 융자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로 매출이 20% 이상 줄었거나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은 사업체는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만 달러까지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하며 첫 5년간은 무이자, 이후 5년간은 3% 이하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미국의 일자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3월 비농업 일자리가 70만 1천 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매달 20만 개 안팎 증가세를 유지해왔던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1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레저, 호텔, 레스토랑 업종이 일자리 감소를 주도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실업률은 2월 3.5%에서 3월 4.4%로 높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하기는 했지만 3월 중순까지의 자료만 반영하는 것이어서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의 상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3월 마지막 2주간 약 1,0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 대란의 정확한 충격은 4월 고용지표에 드러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구직 사이트 인디드의 닉 벙커 리서치 디렉터는 위기의 완전한 충격이 가해지기 직전에 일자리 시장에서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몇 달간 벌어질 상황을 어떤 단어로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전역에 코로나19 확산 속에 병원 의료 장비 부족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간호사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몬트페리 메디컬 센터 앞에서 간호사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2일 브롱스 몬테피오레 메디컬 센터 앞에서 간호사들이 의료진 보호에 대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 예를 들어 의료용 장갑, 마스크 보호 가운을 칭하는 PPE를 정부 그리고 병원에 지원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When you are at war, you know who your enemy is. You know who they look like. We don't know what this looks like. It's a microscopic enemy. And we do not have the arms and we do not have the armor to protect ourselves or to protect the public. Help us help you. The CDC has abandoned us. The government has abandoned us. Our hospitals have abandoned us. We know that our public will not abandon us. 이 집회는 지난달 28일 토요일 제이콥 병원에서 N95, 마스크 등 PPE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일반 마스크가 아닌 N95, 95% 미세먼지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의료용 마스크가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주 맨하튼 한 병원에서 간호사 매니저였던 40세 키오스 켈리가 코로나19로 사망하면서 동료 간호사들은 SNS를 통해 쓰레기 수거용 검은 비닐봉투를 걸치고 일했던 병원 환경을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 보호에 대한 의료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America is not prepared and nurses are not being protected. 소셜미디어가 생활화되면서 의료진들과 헬스케어 관계자들은 코비드로 인한 전쟁터 같은 심각한 병원 상황을 온라인으로 생생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Today is day 5 of a 13-hour shift week. I usually do 3 days a week. I'm up to 5 13-hour shifts this week and I'm tired. ER 퀸즈 응급실 닥터인 콜린 스미스는 방송을 통해 PPE 부족, 응급실 장비 부족, 영안실 부족 등을 공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공개된 후 이 동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져 사회적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의료물품 품귀 현상에 정부는 시민들에게 메디컬 의료물품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안전보다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헬스케어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빠른 백신 개발로 이 전쟁 같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우리 사회가 안정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현재 뉴욕 내 응급 환자가 아니면 코로나19 테스트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웹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당뇨, 암이나 면역력 약화를 포함한 질병이 있거나 5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이 바이러스가 심각한 질병으로 발달하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19 확진자나 확진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도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특히나 치과 명령 혹은 외출 자제령으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감기가 걸리면 코로나19가 아닐까 고민하게 됩니다. 유저지는 주치의 선생님께 상담 받으시고 닥터스 노트랑 그리고 플루가 아니라는 간병을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그 검사 하시는 큰 병원에 어포인먼트를 하고 그리고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닥터스 노트를 받아서 가질 수 있는 분들의 조건이 열이 있거나 기침이 있거나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그 폐렴 소견이 보이시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뉴욕은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뉴욕은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증 환자들 그리고 고위험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분들 병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만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서 산소 치료를 필요한 분들만 코로나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 같은 이 시기에는 코로나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80% 자가격리하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감기약 타이레놀 드시고 감기 치료와 같은 자가 치료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코로나 테스트를 받기 전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진단법을 추천했습니다. 우선 Korean American Doctors Against COVID-19 한인의사협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탑바의 네 번째 자가 진단을 클릭하여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 결과는 응급 상황 시 911 또는 병원에 갈 것을 권고하고 원격 진료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한라인, 정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한국의사협회, 홀리네임, 새생명재단, 뉴저지 한윤회 등에서 무료 상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한인의사협회 웹사이트를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접속하셔서 자가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플로리다주 앞 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배에 갇힌 한인 부부의 아들이 도움을 호소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정부에 승객 하선 지시를 내렸습니다. LA에 거주하고 있는 맥스밀린 조 씨는 최근 주요 언론들의 아버지가 배에서 아프다. 하지만 입항 금지령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배 안의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씨 부모가 타고 있던 크루즈 전담은 지난달 7일 승객 1243명과 승무원 586명을 태우고 아르헨티나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운항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각국이 입항을 거부하자 예정보다 일찍 플로리다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씨의 호소를 접하고 지난 1일 주 정부에 크루즈를 인도주의적 방향에서 받아들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에 결국 론 디스턴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잔담이 포트 에버글레이즈에 입항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환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됩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심하게 기침을 하는 승객을 태웠던 버스 운전기사 제이슨 하그브로 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졌습니다. 제이슨은 지난달 21일 버스 안에서 한 여성 승객이 심하게 기침을 하는 모습을 찍힌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코로나 증세가 있으면 제발 집에서 머물라 하고 호소했는데 그로부터 나흘 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이슨의 감염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침을 할 경우 공기 중 입자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2일 LA 항구에 정박 중인 해군병원선 머시호를 격침시키기 위해 열차를 고의로 탈선시킨 혐의로 44세 기관사 에드와드 모레노 씨를 체포했습니다. LA 철도 회사 기관사인 모레노 씨는 머시호가 정박한 항구로 연결된 철로끝까지 열차를 전속력으로 몰아 탈선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열차는 철로 끝에서 탈선해 콘크리트와 강천 장벽을 뚫고 머시호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모레노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머시호가 정권 탈취 음모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며 머시호의 음모를 알리기 위해 사건을 일으켰다고 아리송한 진술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오클라호마 사설 동물원에서 호랑이 5마리와 아기 여우 등을 사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2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 앤소틱이 코로나 의심 증세로 텍사스의 한 교도소에 격리수감 중입니다. 동성애자인 엑소틱은 한때 타이거킹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4차례 아내를 갈아치우는 등 기행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엑소틱이 코로나 양성 환자가 발견된 오클라호마 교도소에서 이감됐기 때문에 격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사건 사고였습니다. 오늘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에서 재택근무가 보편화하면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환경이 급속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장인들이 안전한 사내 전산망의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는 집에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PC로 접속하면서 전례 없는 대량의 데이터가 기업 전산망 밖에 흘러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해커들에게 보물 창고와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전 세계적으로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비디오 게임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에 따르면 닌텐도가 지난달 출시한 게임이 판매가 시작된 뒤 3일 만에 일본에서만 180만 장이 넘게 팔렸고 영국에서는 첫 주 판매량이 2013년 출시된 이전 시리즈보다 3.5배나 많았습니다. 게임 시장 조사 업체는 코로나19 확산이 게임 판매량 급증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연방수사국이 지난달 30일 사재기와 담합 혐의로 몰수한 개인 보호장비 수십만 개를 뉴욕과 뉴저지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인력에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몰수 물품에는 19만 2천여 개에 달하는 N95 마스크와 59만 8천여 개의 의료용 장갑, 13만여 개의 수술용 마스크와 의료용 가운, 소독용 수건, 손 소독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4월 6일부터 당분간 민원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민원실 운영 재개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으며 추후 상황을 주시하며 빠른 시일 내 서비스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여권 발급 전화 예약과 기타 민원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에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메일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포커스앤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2020년) 세금 보고 시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김광호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2020년 세금 보고 절차, 해외 금융자 신고 절차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세금 보고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금 보고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나 또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제가 오늘 좀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세금 보고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서류는 소득 증명 서류입니다.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한국으로 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는 W2를 받아주시면 되고, 또 독립계약자 이런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일하시는 분들은 또 1099이라는 또 중요한 서류를 받으시는데 반드시 챙겨야 되는 서류고, 그 밖에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런 것이 다 1099이라는 서류예요. 어떤 1099 서류든 다 IRS에 보고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 보고에 누락이 되면 몇 달 있다가 IRS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99 서류들은 꼭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퇴연금 관련해서 내가 은퇴연금에서 자금을 인출했거나 그러면 또 역시 1099는 리타이먼이라는 약자인데요. 이런 서류도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뉴저지에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납부한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건강보험 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신 분들은 1095A, 그리고 일반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1095B라는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고, 또 이 큰 직장들은 또 1095C라는 건강보험 증명 서류를 또 발급해 주기도 하는데, 이런 건강보험 증명 서류 꼭 반드시 챙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분 증명을 위해서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모게지 공제 스테이먼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1098이라는 공제 서류인데, 이 모게지와 재산세 내역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되고, 대학에 다니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학비 증빙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그게 1092T라고 하는데, 그 학자금액에 관해서 에듀케이션 크레딧을 또 2,000불, 2,500불 뭐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 또 중요한 세금 공제 서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교회에 헌금하시면 헌금 증명 서류를 교회에서 발급해 줍니다. 또 여러 가지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하시면 기부금 했다래 가지고 그 레터를 발급해 주는데 회계사님께 가져다 드리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 자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세금 보고하는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한 집에서 살았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들 이름으로 발급된 주소 증명 서류를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가정통신문, 뭐 스쿨 레코드, 아니면 그레이드 리포트, 아니면 아이들 소아과 가서 치료받았을 때 그 닥터 스테인먼, 뭐가 됐든 제3의 기관 사람이 아이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발급해준 어떤 서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 교육비, 엄마 아빠가
둘 다 직장에 다니시거나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면 데이케어에 보내게 되는데 이 데이케어 익스펜스도 텍스 크레딧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레터를 증빙서류를 받아서 가져다 주시면 되고요. 또 집을 구입한 경우에 첫 해 그 해는 여러 가지 클로징을 하면서 이 공제된 금액들이 있어요. 뭐 또 추가로 낸 금액들도 있고, 그래서 클로징 스테이먼트를 준비해 주시면 그 안에 또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익스펜스들이 있고요.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던 자동차 마일리지 기록도 기록을 해서 주시면 다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저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문제가 많다는 걸 들었어요. 네. 근데 누가 뭘 신고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간략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FBA라고 표현은 되는데요. 이걸 다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세법상에는 딱 두 가지 신분밖에 없는데 그 세법상의 레지던트는 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보고하실 때 비거주자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그럼 무엇을 신고했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금융계좌가 있어요. 은행계좌, 보험계좌, 뭐 연금계좌, 뭐 기타 등등 1년에 10,000불이 넘었을 때는 다 연방 재무부에 신고하는 별도의 절차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00불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게 계좌당 10,000불이 아니라 내가 계좌가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합쳤을 때 잔고가 10,000불이 넘은 적이 있으면 그 10개의 계좌를 다 신고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계좌당이 아니라 다 합쳤을 때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 부분 꼭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불이익이 또 있을까요? 규정 이해가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인데 못했을 경우에는 연당 10,000불이라는 이 벌금 규정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상세한 규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해외 금융계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쪽 전문가의 공인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 전문가를 찾으셔서 세밀한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유념해야 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김광호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해외 자산 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희호가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KB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